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O 울트라 20 슈퍼 에이전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뉴스 브리핑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부산 사직을 뜨겁게 달구었던 희망이 어떻게 절망의 그림자로 뒤덮이고 있는지 그 처절한 현실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이언츠의 가족이기에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불과 한 달 전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1위 자리까지 넘보며 올해야말로 가을 야구의 한을 푼다고 외쳤습니다. 7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그 끝이 드디어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순위표 가장 위가 아닌 포스트 시즌 진출의 마지노선, 그 위태로운 5위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한 달 만에 팀을 나락으로 빠뜨린 보이지 않는 균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진실은 총 5가지입니다. 첫째, 단 한 경기로 7년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운명의 날, 그 상대의 잔혹한 정체. 둘째, 4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선수가 왜 1군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감독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셋째, 팀의 심장과도 같은 안방마님이 또다시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안타까운 장면. 넷째,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그 상대팀의 투수가 왜 우리에게 재앙이자 천적이라 불리는지, 그 소름 돋는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5째,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롯데 타선의 처참한 현실, 그 중심을 잃어버린 타선이 어떻게 팀을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입니다. 이 5가지 조각들이 맞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롯데 자이언츠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혹은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을 야구가 단 한 걸음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위태로운 현장입니다. 7년.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강산이 절반은 변했을 시간이고 앳된 유망주는 베테랑이 되었을 시간입니다. 우리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7년 동안 가을의 축제를 밖에서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매년 올해는 다르다고 외쳤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올해는 정말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시즌 중반 당당히 3위에 오르며 1위 자리까지 위협했을 때 우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가을이 오는구나. 그러나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꿈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9월 3일 경기 전 기준 롯데 자이언츠는 62승 6무 60패로 5위. 바로 뒤 6위 KT 위즈는 62승 4무 51패로 우리를 0. 하프스 게임 차, 그야말로 턱 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오늘 수원에서 펼쳐지는 KT와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우리는 6위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7년간의 기다림이, 그 모든 희망이 단 하루 만에 포스트 시즌 탈락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불과 한 달 전 1위와 8게임 차, 2위와 4게임 차이로 대권을 노리던 팀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저주와도 같았던 12연패였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23일까지 우리는 이기는 법을 잊어버린 팀처럼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4위까지 추락했고 연패를 탈출한 이후에도 4승 1무 3패라는 평범한 성적으로는 삼성의 상승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KT와의 경기가 끝나면 3위 SSG와 2경기, 2위 하나와 2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가시밭길 그 자체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 오늘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는 외국인 에이스 알렉 감보아입니다. 찰리 반즈의 대체자로 합류해 15경기 7승 5패, 평균 자책점 2, 39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준 우리의 희망. 하지만 그조차도 지난 7월 24일 키움전 이후 승리가 없습니다. 한 달 넘게 승리를 맛보지 못한 에이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이 경기에 과연 감보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28일 바로 이 KT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상대 선발 투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위안마저 불안으로 변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이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댓글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숨막히는 싸움의 또 다른 이면
그라운드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답답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영웅을 기다립니다. 특히 거액을 받고 팀에 합류한 선수라면 그 기대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4년 총액 40억 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FA 투수 한현희입니다. 우리는 그가 마운드에 올라 위기의 팀을 구원해 주길 바랐습니다. 9월 확대 엔트리가 시행되었을 때 많은 팬들은 그의 이름을 1군 명단에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특히 8월 한 달간 퓨처스 리그에서 보여준 그의 성적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0경기에 등판해 1패 1세이브 5홀드,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불과 0.82, 11이닝 동안 단 1자책점만을 허용하며 8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1군 불펜이 흔들리는 지금 당연히 기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태형 감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9월 2일 1군 엔트리에 한현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김민성, 박승욱, 박진형, 그리고 정성종이 콜업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한현희에 대해 묻자 김태형 감독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팬들의 기대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포트라기보다는 퓨처스 리그 투구 기록을 보는데 구속이 140km 언저리에서 형성되고 있다. 지금은 1군에 올릴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140km per 8. 이 한마디였습니다. 퓨처스 리그를 압도하는 0점대 평균 자책점도 8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도 감독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 콜업된 정성종에 대해서는 퓨처스에서 구위가 좀 올라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팬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감독의 판단이 옳다. 1군 타자들에게 140km 초반의 구속은 통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구속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처럼 팀이 어려울 때 퓨처스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투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현희는 올 시즌 1군에서 단 3경기 등판에 그쳤고 5월 말 2군으로 내려간 뒤 벌써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억 투수는 그렇게 퓨처스 리그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테랑 전준우는 햄스트링 미세 손상으로 4주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유망주 전민자의 역시 내복사금 부상으로 복귀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안 그래도 얇은 선수층이 부상과 의문스러운 선수 기용 논란으로 더욱 얇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현희 선수에게 지금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감독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이 논쟁은 팀 내부의 갈등과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그라운드 위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팀의 심장이 쓰러지는 순간을 목격하시겠습니다. 야구에서 포수는 단순한 포지션 그 이상입니다. 투수를 리드하고 내야를 지휘하며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안방만님입니다.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안방만님은 단연 유강남입니다. FA로 팀에 합류한 이후 그는 묵묵히 포수 마스크를 쓰고 팀의 가장 힘든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불행은 가장 헌신적인 선수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9월 2일 잠실 LG전 세로 2로 뒤지던 5회 말 수비 상황이었습니다. 2-4-1루 타석에는 LG의 강타자 오스틴 디인, 투수의 공이 뿌려지고 오스틴의 배트가 힘차게 돌았습니다. 그러나 타구는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포수 마스크를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울 타구는 유강남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헉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강남은 그 자리에 쓰러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라운드에 울려 퍼진 그의 비명은 사직 팬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트레이너가 다급하게 뛰쳐나왔지만 그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부축을 받고 더그아웃으로 물러나는 그의 모습은 위기에 빠진 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손성빈과 교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불과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8일 사직 KT전 그는 안현민의 파울 타구에 오른쪽 쇄골을 맞아 쓰러졌고 다음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채 낮지도 않은 몸으로 팀을 위해 마스크를 썼지만 또다시 부상의 악령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단은 상태를 지켜본 뒤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가 오늘
가장 중요한 KT와의 경기에 나설 수 있을까요? 팀이 5위 수성이냐 6위 추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팀의 심장이자 기둥인 주전 포수가 연이은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연패의 충격, 40억 투수 기용 논란, 그리고 이제는 안방마님의 부상까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악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도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일까요? 이 끝없는 불운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유강남 선수의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바로 오늘 상대할 그 괴물 투수를 마주했을 때 더욱 뼈저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불안감의 정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최악의 상대를 소개합니다. 모든 팀에게는 유독 상대하기 힘든 천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대는 단순한 천적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롯데 자이언츠에게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5위 자리를 빼앗기 위해 수원 KT 위즈파크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 그의 이름은 엠마누엘 데 헤이수스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나열하는 기록들을 들으시면 왜 그가 공포의 대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헤이수스는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총 3번 등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3경기에서 19이닝을 던지는 동안 단 1점의 자책점만을 허용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경이로운 0.47. 우리 롯데의 강타자들은 그의 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피안타율은 고작 1할 7푼 4리. 10번 타석에 들어서도 U번을 채 때려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악몽은 지난해 그가 키움 히어로즈 소속이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 시즌부터 현재까지 그는 롯데를 상대로 6경기에 등판해 3승 무패 37, 2이닝 동안 단 4자책점, 평균 자책점 0, 96을 기록 중입니다. 승률 100%의 0점대 평균 자책점. 이쯤 되면 천적을 넘어 롯데 킬러, 자이언츠의 재앙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입니다. 오늘 경기는 단순히 5위와 6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롯데 자이언츠가 헤이수스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받는 무대입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가을 야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타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중심을 잡아줘야 할 베테랑 전준우는 부상으로 이탈했고 안방만님 유강남마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헤이수스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KT는 5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경험 많은 팀입니다. 2021년에는 통합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큰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팀입니다. 반면 우리는 7년 만에 가을 야구라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경험과 기세, 그리고 상대 전적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야구는 기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영웅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 타선에서 헤이수스라는 악몽을 깨부술 영웅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토록 한 명의 투수에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부터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롯데 타선의 민낯입니다. 음악 분석적이고 차분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톤. 6부 중심을 잃은 타선,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타격이었습니다. 9월 2일 LG전 패배는 롯데 타선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한 경기였습니다. 선발 박승은 6, 2이닝 2실점으로 4연패 중에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타선은 그가 마운드에 있는 동안 단 1점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9회 초 패색이 짙던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은 황성빈, 김동혁을 대주자로 베테랑 김민성을 대타로 기용하는 용병술로 2점을 따라붙으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감독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계속된 득점권 찬스에서 후속타는 터지지 않았고 결국 2, 3, 한 점차 석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것일까요? 왜 타선이 한번 터지면 무섭게 몰아치다가도 한번 막히면 끝없이 무력해지는 것일까요? 해답은 중심의 부재에 있습니다. 현재 롯데 타선에는 꾸준하게 중심을 잡아줄 평균 이상의 타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야구 통계 사이트 팽그래프는 WRC+, 즉 조정 득점 생산력을 통해 타자의 생산성을 평가합니다. 100위 평균이며 115 이상을 평균 이상 above average으로 분류합니다. 2023년부터 3년간 규정 타석을 채운 롯데 타자 중 2년 연속 WRC 플러스 115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전준우와 빅터 레이에스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전준우는 현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즉 지금 라인업에서 확실한 상수는 레이에스 한 명뿐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지난해 팀의 돌풍을 이끌었던 윤나, 고항손,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손호영은 어떨까요? 윤동희만이 119, 0으로 제 몫을 해주고 있을 뿐 나승엽 113.7, 과 고승민 96.8 등은 지난해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타선의 중심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감독이 기회를 주며 성장하길 바랐던 박찬영, 이호준 같은 젊은 선수들이 한때 영웅처럼 등장했지만 상대의 분석이 깊어지자 이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기에 그들에게 타선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타선이 약하기에 한 점이 소중하고 투수들의 부담은 커집니다. 5부 헤이수스 같은 에이스급 투수를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4부 유강남 같은 베테랑의 부상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3부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투수라도 9위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면 1군에 올리기 망설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부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겹쳐 우리는 7년 만에 가을 야구라는 꿈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1부 최고의 시나리오는 전준우가 하루빨리 복귀하고 부진했던 젊은 선수들이 각성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냉혹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수원에서의 경기 결과가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음악 아우트로 비장하면서도 희망을 갈구하는 멜로디. 자이언츠 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팀이 마주한 암울한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별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할 그 별은 과연 떠오를 수 있을까요? 알렉 감보아는 천적을 상대로 기적의 투구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타선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갈 것인가? 그 운명의 결과는 잠시 후에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을 댓글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의 모든 소식을 가장 깊이 있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KBO 울트라 20 슈퍼 에이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